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걸 촬영했는데 이게 패드로 했는데 이게 또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좀 다시 찍겠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나도 이거 좀 힘이 빠지는데 아 이거 뭐 또다시 같은 말을 하려니까 좀 힘이 빠지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일단은 그 일산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점검 심의를 하고 뭐 여기저기 또 시안수 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출석부를 한번 좀 불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정기님, 차훈님, 그 다음에 이영광님, 김동영님, 송태영님, 김문영님, 안수연님, 홍숙헌님.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지금 고민이 중간고사 문제를 일단 출제를 했는데 일단 모아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의 성질까지만 일단 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아원을 이제 좀 강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전단하고 그 다음에 안밀 투수 뭐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될지 아니면 핵심 개념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 숙제 열심히 하시고 뭐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뭐 찍었던 걸 다시 찍으려니까 좀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노트들 조금 정리 좀 하고 모어스쿨 스트레스 이퀘이션을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개념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치는 걸로 그리고 전단의 내용들을 한번 둘러보고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모아원을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재료가 있으면 또 그때 또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미분의 개념입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무게 W인 물체를 마찰계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집안의 거칠기 마찰을 이렇게 물체의 진행을 반대로 끌고 가려는 반력에 해당하는 그런 마찰력의 정도인 이 바닥의 마찰계수 뮤인 표면상의 P라는 힘으로 당길 때 이 물체를 끌고 갈 때 P가 최소화되는 각도가 얼마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은 어떤 변화하는 어떤 변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때 쓰이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한번 보시면은 직교좌표계에서 직교좌표계로 나타내고 x축과 이렇게 y축으로 나누었을 때 힘을 각도를 중심으로 성분으로 벡터를 분할하게 되면은 p 코사인 x 그다음에 p 코사인 x, p 사인 x가 되고 물체 이게 일종의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래서 물체 W가 물체의 중심에서 지구 중력 방향으로 뭐 mg만큼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수직 항력 n이 작용하고 수직 항력의 마찰 계수를 구한 값만큼 반대로 μn이 작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 조건식을 사용하게 되면 시그마 fx 이퀄 제로 우측으로 플러스를 했을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방향의 뮤 n은 물론 이제 p 코사인 x 마이너스 뮤 n은 제로인데 마이너스 부분을 넘기면은 뮤 n은 p 코사인 x가 되고 시그마 fy y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모든 성분을 합해서 0이다. 그렇게 해서 위로 y축으로 작용하는 것을 플러스로 하면은 n 플러스 p sin x는 w가 되죠. 그럼 여기서 n은 w 마이너스 p sin x가 되죠. 그럼 1, 2식 뮤 n 이꼬르 p 코사인 x n 이꼬르 w 마이너스 p sin x 이 둘식에서 뮤 n 대신에 w 마이너스 sin x를 넣으면 p 코사인 x가 되죠. 자, 여기에서 변수는 x지 않습니까? 이 변수 x에 관하여 편미분을 하는데 그럼 왜 편미분을 하냐? 우리가 미분의 개념이라는 게 이 변수 x가 변함에 따라서 그것을 관련된 방정식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편미분을 한다는 거죠. x에 대해서 편미를 하게 되면은 x를 포함하고 있는 이외의 식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뮤엔 x가 없으니까 편비를 하게 되면 0이고 마이너스 p sin x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sin x니까 sin x를 앞에 있는 p는 상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p u 코사인 x는 오른쪽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p sin x죠. 양쪽 마이너스만 사라지고 p도 0이 아니니까 나누게 되면 뮤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즉 탄젠트 x가 되죠. 그때 그러면 x는 얼마냐면은 악탄젠트 뮤가 된다. 이렇게 해서 최소가 되는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조금 더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인 정리라고 하는 옛날에 배웠던 그런 사인 정리를 통해서 관련된 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옛날 문제이고 자 전단을 다 여러분 아시는데 전단이 뭐냐 하는 것을 관련된 그런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또는 핀 또는 뭐 리벳 또 안에 볼트 하여튼 여기서 이제 직경이 1cm인 뭐 핀을 꽂아서 이 두 부재를 결합시킨 그런 자 문제를 보면 전단의 개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판지가 핀으로 결합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위에 부재 아래 부재가 그리고 양쪽에서 500N으로 인장력을 받고 있다. 이 부재의 중간 단면 정중간 단면에 작용하는 평균 전단 능력을 계산하는 전단이죠. 양쪽에서 당겼을 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이 부분에 나란하게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전단이 이 면에 이제 전단 능력이 이제 작용하게 되겠죠. 전단 능력 이 면에 전체에 걸쳐 가지고 요 면에 확대시켜 보게 되면 그래서 작용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것을 shear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작용 단면적, 그 작용력을 작용 단면적으로 나누면 전단 능력이 되는데 작용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나란한 힘 500N을 이 500N이 양쪽에서 작용하겠죠. 작용하는 500N에다가 작용 면적을 4분의 파이 d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은 6.37 메가파스칼 된다. 그래서 어떤 힘이 부재에 작용을 할 때 이 부재와 나란하게 해서 이 부재를 절단하려는 그런 힘을 전단 능력이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일단 원의 성질을 나눠준 그거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 관련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제 노트들을 올리기 전에 뭐 대략적으로 이런 글을 강의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뭐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끝내는 그런 시간을 일단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PPT 자료 보게 되면 원과 관련된 정리 유도라 했는데 뭐 다 좀 거창하고 하여튼 원에 관련된 어떤 그 개념 한두 가지만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에서 하여튼 왼쪽 그래프 보게 되면 원이 있으면은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중심하고 반지름입니다. 이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아서클을 계산하거든요. 모아서클이 딴 게 아니고 x-c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 식이 이제 이게 중심이고 센터 중심 좌표고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이제 주억력만 작용하는 경우 아니면 일반 억력이 작용하는 즉 시그마와 타가 일반 억력이 어떤 단면에 있게 되면 수직 억력과 수평 시그마 V 시그마 H가 이건 전단 억력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수직 억력이 노멀 스트레스가 되고 시어가 같이 작용하는 경우 그래서 X는 어차피 이것이 이제 시그마가 되고 Y가 타워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그 모아원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건데 하여튼 일단 여기서는 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반지름하고 중심이다. 그것만 일단 원 둘레고 반지름을 2배한 것이 지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원의 용어 같은 거는 한 번씩 보시고 다만 이제 뭐 여기 설명 그 원주각 같은 거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읽어보는데 두 현이 원 내부에 이루는 각 크기는 이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2분의 대 이게 가장 좀 핵심적으로 문제를 푸는 키가 되는 거니까 뒤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 원의 이 작은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된다. 원툴레는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x축, y축이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심이 2, x축이 y축이 1인 중심에서 반지름이 길이가 3인 이런 점들을 이용한 것이 이제 원인데 그 방정식으로 굳이 나타내면은 굳이가 아니고 나타내면 x-2 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런 방정식이 되는데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작도 A, B, C가 주어졌을 때 B와 C를 현을 연결하고 A와 B를 현을 연결하고 그 중심점 그 다음에 B, C의 중심점을 작도해서 찾아서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은 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리게 되면은 원을 그릴 수 있고 원의 현의 수직이 되면 현을 원의 이거 현이라고 호라 하는데 현을 2등분 하게 되면은 중심을 연결하면은 2등분이 된다. 현의 2등분선을 중심과 연결하면은 직각으로 교차한다. 뭐 이런 수직 2등분이 되면서 직각으로 교차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딴 건 없습니다. 자, 뭐 이런 다 필요 없고 원의 중심에서 A, B라는 두 점을 연결한 이 원 둘레를 이제 원주. 이 원주각의 크기는 AB를 잠깐 읽어볼까? 호 AB 외부의 한 점 P 잡았을 때 APB를 호 AB의 원주각이라고 하죠. 이 호에 대해서 외부의 한 점, 이
호 밖의 한 점과 이었을 때 생기는 그 각을 이 원주에 세워진 각, 원주각이라고 하고, 중심점을 연결하면은 이게 중심각이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육안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 됩니다.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정면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할 건 안 되고, 우리 한번 시간 나면 뭐 뒷부분에 이렇게 일부 나와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요것만 조금 기억하고, 뭐 정면 한번 시간 나시는 분 왜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 책이라든가 아니면 뒷부분에도 일부 뭐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성질은 호에 세워진 원주각은 항상 같다는 거죠. 어떤 점을 찍더라도 세타 세타로 갖고 중심각은 2세타가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반원의 원주각, 반원 전체 원의 반에 세워진 그 지름을 잇는 원주각은 직각이다는 거죠. 지름 위에 세워진 원주각은 직각이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사항이고, 뭐 요거는 뭐 크게 그런 거 아니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원의 접선과 원에서 이루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현이 이루는 각은 원주각과 같다는 거죠. 접선의 현에 이루는 각은 원주각과 같다. 이건 옛날에 중학교 시간에 많이 시험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질, 이것도 일단 좀 알아두시고, 오늘 접선의 활용은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어떤 요거는 뭐냐면은 두 점 AB가 원 외부에 AB가 있을 때 원 O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끊기 되면은 그 접점일 때 그 PA, PB 원의 밖의 한 점에서 원 O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일 때는 이 길이가 같다는 거. 이건 나중에 그 파괴 포락선이라든가 그런 거 계산할 때 좀 이용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은 한번 그러면은 요거 좀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좀 죄송한데, 그 아시토 분류법 요거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아시토 분류법 같은 경우에 통일 아시토 분류법의 소승 도표입니다. 아시토 분류법은 x한계를 100%로 하고 소승한계를 70%로 y축에 표시를 해가지고 나누는데, 40 x한계 40인 직선하고 소승지수 10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구분되는 선을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소승지수 p는 LL-30, 그래서 x절편은 30이 되고, 이런 직선을 긋고 이 흙을 분류하는 그런 도표거든요. 분류하게 되면 A-4, A-5, 4, 5, A-6, A-7이 되고, 그 중에서도 A-7-6, A-7-5, 5에 가까운 5 되고 6에 가까운 A-6이 되는데, 또 A-2-4 그룹, A-2-5 그룹, A-2-6 그룹, A-2-7, 2-7은 같고, 이것이 아시토 분류법의 그 소승도표가 플라스티시티 차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유도하셔가지고 혼자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고, 우리 단위 중량 9.81, 이 경우는 9.81 뉴턴이라는 거 공부하셨고,
소승도표 여러분 다 직접 그려 보셨죠? 자세하게 한번 물론 이런 45도 관계선을 그릴 필요는 없고 보조선으로 나머지 A선, U선, X상 90%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아원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 이걸 한번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그 모아 서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아 스트레스 서클, 응력원이 있고 스트레인 서클, 모아 응력원과 모아 변형률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모르는 분 많은데, 자 여기서 모아의 응력원은 타우 시그마, 변형률은 그에 해당하는 감마 엡실론 타우 시그마를 XY 평면에 그린 것을 모아의 서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타우 엡실론 감마인데 여기서는 2분의 감마가 돼요.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 요거는 응력역학 시간에 왜 이렇게 되는 배우는 거. 다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질역학에서 하는 것은 스트레인 서클도 공부를 하지만은 스트레스 서클 시그마 타우 평면에 하는 거고, 항상 1,4분면에만 나타내고 중심은 항상 1분면에만 나타나는 이런 서클이 있지, 뭐 중앙이라도 이렇게 다른 분면에 2분면 3분면에 절대로 나타나고 뭐 중간에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지 않습니다. 항상 1,4분면에만 나타나는 모아원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나온 김에 잠깐 조금만 하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모아원의 어떤 정의가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도 말했는데 모아원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숙제에 냈던 반지름을 계산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중심좌표, 그다음 반지름, 그거 가지고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규약이 있습니다. 보호규약, 사인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토립자의 단면에 A, B, C, D라는 단면이 있을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은 이 토립자의 시그마와 타우가 작용하고 아니면 타우가 없는 주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모아 서클을 통해서 그때 작용하는 주응력을 계산하거나 임의의 각도에 기울어진 경사면에 작용하는 시그마 타우 응력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좀 복잡해 보면 아무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그런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면은 여러 번 보십시오. 일단은 제가 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문제 같은 건 조금씩 달리 제가 또 갖고 와가지고 풀어드릴 테니까. 하여튼 일단 사인 컨벤션은 우리 토질역학에서는 수직응력, 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 이런 수직응력은 압축이 플러스 압축. 인장은 없습니다. 인장은 응력 없지만 일단 압축을 플러스로 하고 인장 관계되는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압축 플러스 반시계 방향 타우, 이 면에 작용하는 시그마와 타우가 있을 때 이 면에 작용 시그마, 지금 모아원의 개념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개념을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토립자에 작용하는 이 면의 2차원상의 이게 면이 2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육면체 한 면을 나타내는 건데, 이 면에 작용하는 2차원상의 이런 응력, 만약에 BC면의 응력, BC면의 시그마 타우를 이 모아 원상 한 점으로 나타, 원상에는 이게 XY 하나의 점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BC점을 하나의 점으로, AB면에 작용하는 응력 하나의 점으로, 이것이 모아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점을 직경으로 또는 반지름을 해서 원을 그리게 되면은 모아원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왕 그렇게 하시고, 이 시계 만약 여기 같은 경우에는 BC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시계 방향이죠. 타우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BC면에.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XY가 되고 이 시그마는 압축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BC면에 작용하는 능력을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 시그마 Y 그다음 마이너스 타우 XY를 찍게 되면은 하나의 B점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B면은 반대면은 똑같은 그런 능이 서로 엇갈리게 작용하기 때문에 표시해봐야 똑같기 때문에 한쪽 면에 Y축과 X축에 작용하는 그 면만 이 모아 원상이 나타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토립자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기 A면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고 BC면과 AB면은 이렇게 전단은 어떤 면이 있으면은 나란하게 그래서 압축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 토립자가 평행을 이루는 거고 전단에 의해서 이게 토립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BC면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반시 방향 안 돌아갈 AB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찌그러뜨려지는 지금에서는 이제 어떤 동적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이제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를 조금 뭐 짧지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아원의 일반적인 방정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x-c 중심좌표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자, 요까지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아원의 중심은 직접 계산해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이 두 점 x좌표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확히 여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이 R 값을 예를 들어서 이 중심 좌표가 있고 어떤 A점이 찍히면 이 그릭을 B라 하고 그 다음에 높이 타우 XY를 C라 하게 되면 이 반지름 길이는 이 A를 여기서 만약 반지름 길이는 A, CB가 되는 그거는 그 바라보는 직각을 바라보면은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제가 충분하게 모아원을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관련된 자료는 또